주위에 보면 피부에 유난히 광채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화장품을 어떤 걸 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비결은 바로 피부 장벽에 있습니다. 갑자기 쓰던 화장품도 안 맞고 뭘 발라도 따갑고 간지럽고 붉다면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13년 차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부 관리에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모낭염을 겪으면서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완치를 한 상태입니다. 저처럼 염증성 트러블이 있는 피부, 아니면 예민한 피부, 아토피 피부, 홍조 피부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피부 타입들의 공통점은 모두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화장품 성분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피부 장벽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좀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겠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아시죠? 아토피 피부, 예민 피부, 홍조 피부 이런 피부 타입들은 아기 돼지의 첫째 돼지의 집과 유사합니다. 첫째 돼지 집은 어때요? 지푸라기로 대충 얼기설기 얽혀놓은 집입니다. 그래서인지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외부에 먼지나 유해물질 그리고 늑대의 침까지 막지 못했죠. 그래서 늑대가 왔을 때 집을 훅 불잖아요. 그럼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피부 장벽도 유사합니다. 아토피 피부와 같이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는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요. 반대로 셋째 돼지 집은 어때요? 굉장히 튼튼한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튼튼한 벽돌 집은 광채가 나는 예쁜 피부와 닮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핵심인 각질층의 구조에는 셋째 돼지 집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벽돌이 각질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멘트가 각질 세포를 이어주는 세포간 지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각질 세포 안에는 천연 보습인자라고 해서 피부 안에 수분을 꽉 머금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포간 지질은 이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벽돌과 시멘트로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진 이 건강한 피부 장벽과 같은 광채나는 피부는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피부 장벽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염증 잡기입니다. 우리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서 좀 포비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괜히 쓰기 싫고 내성 생길 것 같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불을 꺼주는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작은 불씨일 때 소화기로 끄면 바로 깨끗하게 꺼지는 것처럼 피부도 동일해요. 그 첫째 돼지 집에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잖아요. 불씨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활 금방 타오르겠죠. 그런데 빠르게 소화기를 들고 꺼주면 진압이 되듯이 소화기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나의 피부에 맞는 항생제 연고나 먹는 항생제 복용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염증을 잡아주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입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땅부터 다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땅이 흐물흐물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탄탄하게 유분과 수분을 밸런스를 꼭 맞추셔서 건강한 땅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유수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먼저 수분 제품과 유분 제품을 두 가지를 구비하시고요. 내 피부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속당김이나 속건조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수분 제품을 보충했을 때 나아지는지 유분이 있는 제품을 보충했을 때 나아지는지 체크를 하셔서 적절하게 배합을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의 속당김이 완화가 되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췄는데도 트러블이 올라온다. 세 번째, 약산성 환경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튼튼하게 땅을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환경 자체를 약산성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안제를 바꿔주셔야 해요. 세안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보충을 해주셔도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안제를 고르는 팁으로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약산성 pH 5.5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극이 가지 않는 버블 타입인지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 영유아용 순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는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제가 추천을 해둔 제품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화장품은 뭘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 튼튼한 벽돌과 같은 각질 세포를 만드는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EGF. 이 세포 성장 인자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EGF 성분이 있고, 그리고 레티놀 성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C.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을 추천드릴게요. EGF는 피부의 노화를 막고 젊은 피부로 피부가 되살아나게끔 하는 표피세포 성장 인자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데요. 표피세포의 분화와 증식 속도를 높이는 원료예요. 그리고 레티놀 성분으로는 레티노이드가 있는데요. 이 레티놀도 동일하게 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피부의 노화에 지연을 돕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흔히 말하는 항산화 원료이잖아요. 비타민 C의 역할은 피부 진피의 교원질인 콜라겐의 합성을 돕는 원료로 항노화, 항산화 원료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원료예요. 순수 비타민 C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각질 세포들의 연결을 끈끈하게 도와주는 세포간 지질의 성분으로는 우리 흔히 세콜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는 표기되는 성분명이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흔하게 세포간 지질을 형성하는 화장품 원료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판테놀 성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낭염으로 고생할 때 판테놀 성분이 있는 크림으로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테놀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덱스판테놀의 기능성 성분으로 약국템, 상비템 있잖아요. 그 비판텐 연고에도 함유가 되어 있는 원료와 동일한 거예요.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영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 원산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확실히 영국산 판테놀 원료가 효과가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좋았는지 효과를 봤는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